여러분 혹시 지방흡입할 때 어떤 마취제를 사용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예, 맞습니다. 우유주사라고 알려진 이 프로포폴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객님들 상담 오신 분들한테 프로포폴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리면 이 고객님들이 프로포폴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약 아니에요? 이렇게 저한테 되묻는 분들이 은근히 계시더라고요. 프로포폴 같은 이런 위험천만한 약 때문에 연예인들도 지금 경찰서에 계속 소환되고 있고 의사들도 잡혀가고 있고 이거 프로포폴 너무 안 좋은 약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흡입을 하는데 이렇게 너무나도 안 좋은 약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이래도 되나 싶고 이제 수술을 고객 입장에서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프로포폴로 인한 문제가 매스컴에 굉장히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부각되면 그다음부터는 절대 안 써야 되잖아요. 나라에서도 당연히 사용을 금지시켜야 되고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프로포폴은 여전히 수면 마취라는 거의 대부분의 병원에서 주요 마취제로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웃기지 않나요? 프로포폴이 이렇게 안 좋은데 병원에서는 도대체 왜 프로포폴을 아직도 이렇게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제가 의문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프로포폴의 그 사고가 왜 자꾸 많이 생기는지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프로포폴은 요즘 문제가 되는 아주 나쁜 약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약은 아니고 사실은 술이나 이런 불안감을 줄여주는 이런 항불안제와 사실 조금 더 가깝습니다. 프로포폴을 투약하면 다 그런 거는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일부 사람들에게서 이제 기분 좋은 감정을 약간의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고 불안감을 조금 낮춰주는 이런 역할을 하긴 하는데 이러한 점이 일부 이제 사람들에게서 이제 오남용을 하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술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기분이 몽롱해지면서 불안감이 줄어들기도 하고 약간 기분이 좋아진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불안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쉽게 자주 불안감을 느끼는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이런 분들은 항불안제를 먹으면 기분이 다소 차분해지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프로포폴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안정감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불면증이 심한 사람들 또는 불안증이 심한 사람들은 이 프로포폴 사용을 통해서 이런 상당히 좋은 안정감이라든지 나름대로 약간의 기분 좋은 느낌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프로포폴을 계속 투약하고 있는 일이 드물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면제나 이런 불안 억제제, 항불안제나 이런 신경 안정제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약이 의존성이 있어요. 약을 복용하면 기분이 안정되는 느낌이 있는데 안 먹으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감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약을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이 약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의존적인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경 안정제를 중단하는 것, 신경 안정제를 오래 드시다가 중단하는 데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이것도 함부로 막 끊어서는 절대 안 되고 전문가의 지도 하에 서서히 감량을 해서 결국 중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프로포폴이 부작용이 다른 건 무엇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전신마취와는 다르게 수면마취는 환자 스스로 이렇게 호흡을 다 합니다. 자기가 전신마취는 자발호흡이 멈추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수면마취는 자기가 마취 중에서도 스스로 다 호흡을 하게 됩니다. 프로포폴이 그런데 적정량이 있는데 적정량보다 많이 투여되는 경우에는 이 스스로 하는 호흡, 자발적 호흡이 약해지거나 심지어는 이렇게 혀가 뒤로 약간 내려가면서 기도를 조금 좁아지게 하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생기는 분들이 누구냐면 고도비만, 이렇게 굉장히 대용량 고도비만이나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수면 마취를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수면 마취를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작용으로는 혈압을 약간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부정맥을 드물게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수면 마취 고위험군이 되겠고요.
수면 마취에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포폴이 너무나도 안 좋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모든 의사들은 그 약을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의사들이 이렇게 안 좋은 약을 굉장히 오래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참고로 프로포폴은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사용하는 약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마취제예요. 그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른 마취제보다는 훨씬 좋은 마취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효과가 좋고 더 안전한 마취제가 수수료 빽빽한데 굳이 프로포폴을 사용하려는 의사는 없을 거예요. 당연하겠죠. 옛날에 여러분 100년 전만 하더라도 마취라는 것이 없었어요. 마취를 처음 시도했던 것이 1846년이라고 하는데, 현대적인 이런 선진화된 마취는 1900년대나 들어서야 서서히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 전에는 마취도 없이 그냥 생으로 다 수술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 인류가 마취제를 계속 찾아냈지만 종류가 몇 가지가 안 되고요. 약제마다 그 나름대로 다양한 부작용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프로포폴이 베스트는 아니지만 다른 약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떤 점이 좋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깨는 시간이 아주 짧아요. 약을 중단하면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의식이 돌아옵니다. 이거는 사실 그냥 장점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장점이죠. 깨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약보다 훨씬 더 안전해요. 예를 들면 마취에서 여러분이 어떤 부리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당장 의사는 마취제의 투여를 중지하겠죠. 그런데 프로포폴은 마취제를 투여를 중단하고 나서 바로 환자가 깬단 말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약들은 이 마취제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약을 중단하더라도 꽤 오랫동안 마취 상태가 지속돼요. 따라서 프로포폴이 이런 점에서 다른 약들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울렁거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마취제들은 보통 울렁거림을 좀 유발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났는데도 딱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너무 괴롭겠죠. 프로포폴은 깬 후의 느낌이 깔끔합니다. 뭔가 상쾌한 느낌, 잠을 잘 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일부 마취제들은 약을 중단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어지럽고 좀 불쾌한 느낌이 지속될 수가 있는데, 프로포폴은 그런 증상이 굉장히 적고 사실상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프로포폴을 사용한 지방흡입은 전신마취 지방흡입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지방흡입 수술할 때 수면마취와 전신마취를 제가 비교한 영상을 따로 제작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들이 바보가 아닌데 프로포폴보다 좋은 약이 여러 개가 있는데 프로포폴을 계속 쓸 리가 없겠죠. 그만큼 개발되어 있는 마취제 중에서는 상당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포폴을 마취를 하게 되면 자기도 중독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없이 나름 건강한 사람이라면은 몇 번 마취를 한다고 해서 약물 의존이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문 확률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5,000건이 넘는 지방흡입을 했는데요. 대부분 다 프로포폴 마취하에 수술을 했었고요. 그런데 수술 후에 프로포폴의 의존 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아직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상담할 때는 의존성이 약간 의심되는 분들을 한두 분 뵌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당연히 뭐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려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건강검진을 위해서 수면 마취 하에 내시경 시술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고객님들께서 만약에 저한테 당신이라면 그 시술을 받을 때 프로포폴 수면 마취 받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저는 고민을 1도 하지 않고 당연히 투여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당연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한 달에 뭐 5-6번씩 짧은 기간에 여러 번의 프로포폴 마취를 하거나 꼭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이런 간단한 시술에도 프로포폴 마취를 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프로포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